이달의 건강 이슈, 핫 이슈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 이슈가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이 돼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수많은 돼지가 지금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특히 그 철책 주변에 있는 돼지를 모조리 지금 포획을 한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보면 이 아프리카 이 돼지 열병, 이게 걸리면은 일주일 만에 100% 사망. 다행히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도대체 이 어떤 그 바이러스길래 이렇게 100% 폐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병원체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병원체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둘 다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차이점은 세균과 바이러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서 약 50분의 1, 100분의 1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세균이 갖고 있는 세포는 완성체입니다. 그야말로 세포하면 흔히 사람의 세포나 세균의 세포나 세포의 벽이 있고 세포 속에는 세포핵이 있고 또 리보솜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세포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는 그러진 않습니다. 세포에 그냥 단백질이고 유전자만 갖고 있습니다. DNA, RNA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세포, 즉 숙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뻐꾸기가 나무 둥지에 알을 놓듯이 들어가서 사는 이러한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그 숙주에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동물 바이러스. 동물 세포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동물 바이러스. 흔히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또 잘 아시는 홍역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물 바이러스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식물 바이러스는 식물 세포 속에 들어가는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든지 토마토 바이러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균 바이러스입니다. 이 세균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종족을 번식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박테리오파지 같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발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입니다. 9월 17일 지난달입니다.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병이 됐고 그리고 처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가 ASF라고 부릅니다. 발생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병이 1910년이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입니다. 발병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올라와서 전 유럽에 감염이 됐고 전염이 됐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을 통해서 올 여름에 아마 이렇게 내려온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바이러스는 이리도 바이러스입니다. 이 이리도 바이러스는 주로 보면 이 물속에 사는 어떤 어류라든지 개구리 같은 여기서 발견되는 바이러스가 이리도 바이러스인데 이 부분은 이 감염이 됐을 때 가장 큰 증상이 높은 열, 고열이라고 합니다. 고열이 약 4 내지 5일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열이 식으면서 이틀 만에 폐사하는 아주 치명적인 돼지 흑사병과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바로 이리도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렇게 병원체에 감염이 되게 되면 열이 오릅니다. 열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방어체계인데 이 바이러스나 세균은 그 몸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가 열을 올려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그러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아마 이렇게 우리 그 열이 올랐을 때는 이런 특히 감기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같은 이런 환절기라든지 또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흥행할 때는 항상 물을 끓여 먹는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이유도 이리도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의 그 세포를 숙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열병에 걸린 돼지를 먹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염될 수는 없습니다. 숙주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다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꼭 삶아 드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단백질은 끓였을 때 약 70도만 넘어가면 이 단백질의 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변형에 와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꼭 끓여 드시기 바라고 특히 돼지고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쌍한 돼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수습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강원도 일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고, 강원도, 경기도 쪽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타격이 심한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또 단풍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강원도, 경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은 많이 가시되 방역 활동이 아마 강화되고 있을 겁니다. 방역 활동에 많이 적극 협조하셔서 이렇게 이 돼지열병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